안녕하세요. 오늘도 아직도 돈 내고 인강den이 호구 아도노 대표 김재중입니다. 자, 오늘도 생활 스포츠 지도사 2급 운동역학 9번부터 12번 문제를 한번 풀어볼 건데요. 제 거 강의는 항상 재생속도 1.25배에서 혹은 1.5배로 보시는 게 훨씬 더 빠르게 유익하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9번 제가 만들어놨던 이 9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2021년도 운동역학 문제 풀입니다. 길이 50m 수영장에서 자유형 100m 기록이 100초였을 때 평균 속력과 평균 속도는 길이 50m 수영장에서 100m로 왔대. 그러면 50m, 50m 이렇게 왕복 갔다는 거잖아요. 100m를. 이랬을 때 100초였을 때 평균 속력과 평균 속도는 엄청 쉽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 평균 속력은 이동한 거리를 걸린 시간으로 나눈 것. 스칼라라고 써 있습니다. 이거 꼭 적어놓으세요. 스칼라. 그 제가 아까 전 강의를 보면 스칼렛 요한스는 피도 눈물도 없다 이렇게 외우라고 했어요. 스칼라는 없다. 그냥 없다. 뭐가 없다? 방향도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냥 스칼렛 요한스, 스칼라는 없다. 말 그대로 얘는 방향이 없어요. 스칼라는 모두 방향이 없다. 그러니까 50m, 50m 총 간 거리를 이 시간으로 나누면 땡이에요. 그래서 아까 봤듯이 100m 나누기 100초는 1m per second입니다. 속력 1m per second. 그럼 평균 속도는 변이를 걸린 시간으로 나눈 것. 50m 갔다가 플러스로 다시 돌아올 때는 마이너스 50m예요. 방향이 이게 있기 때문에 50m 플러스 마이너스 50m 나누기 100초야. 그럼 0m per second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속력과 속도를 구하는 공식을 물어본 건데요. 답은 우선은 평균 속력은 1, 평균 속도는 0. 그래서 외울 때는 이렇게 외워주세요. 스칼렛 뉘앙스는 힘. 스칼렛 뉘앙스죠. 스칼렛 뉘앙스는 힘. 그치, 힘력. 그러니까 속력이에요, 속력. 이렇게 외워요. 스칼렛 뉘앙스는 힘력. 스칼렛 뉘앙스의 힘력. 이 사진을 잘 떼어서 스칼라는 속력. 그죠?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 방향이 없다. 그러니까 얘는 속력이기 때문에 방향이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냥 이동한 거리를 이렇게 나누면 돼. 총 100m 나누기 100초. 하지만 속력 말고 그럼 반대 다른 거는 속도죠. 속도는 변이가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50m 다시 50m 나누기 100 그럼 0m per second다. 너무 쉬운 문제입니다. 속력과 속도. 속력은 스칼라, 속도는 벡터. 속력은 뭐라고 외우라고? 스칼렛 요한슨. 스칼렛 요한슨은 방향이 없다. 피도 눈물도 없다. 그죠? 피도 눈물도 없다. 이렇게 다 외워주십시오. 자, 이번에는 이제 10분 문제. 기억 디귿에 들어갈 용어로 바르게 연결된 것은 자선 모모에서는 주동근에 의해 발휘되는 모모가 모모보다 커서 근육의 길이가 짧아진다. 자선 근육의 길이가 짧아진다를 밑줄 치면 근육의 길이가 짧아지면서 수축하는 것을 이 단축성 수축이라고 얘기합니다. 우선 1번, 2번 중에 답이겠네요. 너무 쉽죠? 우선 1번, 2번 중에 둘 중 하나 찍으면 되잖아. 그리고 신장성 수축은 근육이 늘어나면서 수축하는 것을 이 신장성 수축이라고 합니다. 우선 이거 나중에 설명 좀 드릴게요. 자, 우선은 보면은 이 길이가 짧아진다. 주동근에 의해 발휘되는 모모가 모모보다 커서 그죠? 그러면 이게 힘이 저항보다 크면 우리가 만약에 힘이 3이고 저항이 2예요. 그럼 들어 올려지죠. 그죠? 들어 올려지죠. 그러면 들어 올려지면 이 근육의 길이가 짧아지면서 수축을 하는 거야. 그 힘이 뭐보다 크면 저항보다 크면. 그래서 이게 답은 2번이에요. 너무 쉬워.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보면은 이제 근육의 길이가 이렇게 짧아지면서 이렇게 수축하는 거를 컨센트릭. 그래서 이 단축성 수축이라고 얘기합니다. 단축성 수축. 그리고 이제 천천히 버티면서 근육이 늘어나면서 내려오는 거를 신장성 수축이라고 합니다. 신장성 수축. 그리고 이 멈춰 있는 거야, 이렇게. 딱. 이거를 등척성 수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쉽게 말하면 덤벨의 무게가 3이고 그리고 내 팔 근육이 2야. 그 이렇게 들 수 있을까요? 못 들지. 팔이 2고 얘가 3인데. 그지? 그러면 이제 얘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들려져 있었다 가정하면 얘가 이제 3이고 내 근육 크면 2야. 그럼 어쩔 수 없이 쭉 내려오겠죠. 그죠? 내려오면 이거를 신장성 수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항이 더 큰 거지 한마디로. 근데 아까 말했지 이번엔 얘가 2고 얘가 3이야. 그러면 들어 올려질 거란 말이에요. 힘이 저항보다 크니까 이거를
단축성 수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가 3, 근육 힘도 3, 저항도 3, 힘도 3. 그러면 어떻게 돼? 이거는 동일하죠. 그래서 뭐 들어올리지도 않고 버틸 수 있는 거야. 이걸 등척성 수축이라고 해요. 흔히 용어 정립을 할 때. 그래서 내적 모멘트 팔 곱하기 근육 힘은 내적 토크라고 하는데 이걸 그냥 힘이라고 얘기합니다. 내적 토크가 힘이 외적 토크보다 크면, 힘이 저항보다 크면 이 단축성 수축을 하고, 저항이 힘보다 크면 신장성 수축을 하고, 힘과 저항이 같으면 등척성 수축을 한다. 이거는 꼭 알고 계셔야 되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외적 모멘트 팔 곱하기 체중 플러스 저항은 이 저항이다. 이게 공식이에요, 공식. 그래서 IT, ET. 그래서 내적 토크, 외적 토크. 그래서 아무튼 이거를 또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자, 이것도 한번 적어 넣어 주세요. 외적 모멘트 팔은 관절축과 외적인 힘과의 거리. 이거 적어 놓으세요. 그 내적 모멘트 팔은 관절 중심에서 근육 부착부까지의 거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걸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그림을 보면서 설명하는 게 좀 좋으니까, 자, 이 스쿼트를 한다 치자고요. 스쿼트를 하는데 이 무게가 이렇게 이 저항의 중심이 여기 있다 치자고요. 저항의 중심이, 우리 무게 중심은 그 전 시간에 제가 알려줬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 몸무게 이 중심이 여기 잡히고, 얘는 그냥 서 있을 때 여기 잡힌다 치자고요. 그러면 이제 더 앉았을 때 아까 EMA라고 하는 건 외적 모멘트 팔이라고 하는데, 앉았을 때 이 무게 중심과 이 무릎 관절 축의 거리가 요만큼이고, 약간 들굽혔을 때는 무게 중심과 관절 축과의 이 거리가 요만큼이에요. 누가 더 길어? 당연히 얘가 더 길죠. 그죠? 몸무게는 50kg, 얘도 50kg, 똑같죠? 똑같은 사람이니까. 근데 얘는 3, 얘는 1. 이렇게 했을 때 얘는 150이라는 이 저항을 받는 거고, 얘는 51이니까 50의 저항을 받는 거예요. 당연히 누가 더 이 근육에 힘이 없어도 쉽게 일어날 수가 있겠어요? 당연히 얘겠지. 얘는 더 많이 힘이 있어야지만 얘를 일으킬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 EMA라는 뜻을 잘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MA가 외적 모멘트 팔입니다. 또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또 생활 스포츠 지도사들이 또 이걸 알아야지 나중에 운동 가르칠 때 또 도움이 되니까. 자, 보면은 이제 이런 게 있어요. 반대죠? 얘는 이제 무릎을 구부릴수록, 그죠? 더 많이 구부릴수록 외적 모멘트 팔이라고 하는 EMA, 흔히 말하는 저항팔이라 그래요. 얘를 저항팔이 더 길어지죠. 앉으면 앉을수록. 근데 얘는 펴면 펼수록 이 EMA가 길어집니다. 관절 축에서 이 저항과의 이 거리가 더 펴지면, 다 펴졌을 때 이렇게. 그래서 얘는 다 폈을 때 저항이 제일 큰 거야. 우리 레그 익스텐션 할 때. 그죠? 근데 얘는 제일 구부렸을 때 저항팔이 큰 거야. 그래서 이거를 흔히 CKC 운동, OKC 운동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CKC, OKC도 혹시나 생활 스포츠 지도사에서 나중에 또 다룰 텐데, CKC 운동, 이거를 폐쇄사슬 운동이라고 하고, OKC 운동은 개방사슬 운동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거를 뭐 원래는 CKC라는 뜻이 클로즈 체인 이런 뜻이에요. 클로즈 카이네틱 체인, 이게 CKC, 폐쇄사슬 운동이란 뜻이고, 개방형 운동은 오픈 카이네틱 체인 엑서사이즈, 이게 개방사슬 운동. 그래서 이제 또 여기다 용어 정립을 해보면, 근위, 제가 앞전에 근위 원위 설명했습니다. 근위가 움직인다, 이렇게 쉽게 외우면 돼요. 그럼 원위는 반대로 고정된다. 그리고 여기는 원위가 움직인다. 그러면 근위는 어떻게 된다? 고정된다. 이런 뜻이야. 그림으로 예를 들게, CKC 운동, 폐쇄사슬 운동. 여기서 만약에 폐쇄사슬 운동을 찾으려면 뭔가, 자 보세요. 여기 봐봐. 이 허벅지 뼈가 정강이 뼈에 비해서는 근위라고 합니다. 프락시말 근위. 여기는 고정되어 있는데 이 근위가 움직입니다. 여기도 여긴 고정되어 있는데 이게 움직여. 이게 구부러진단 말이야. 그래서 얘를 폐쇄사슬 운동이라고 하고, 여기는 이제
근위 허벅지뼈가 고정되고 원위가 움직여. 이거를 개방사슬 운동이라고 한다라는 거. 뭐 여러 가지 뭐 팔굽혀펴기도 예를 들 수 있지만 시간 관계상 이렇게 요거 정도는 적어 놓으면 이런 지뢰 문제나 이런 어떤 힘팔, 저항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거의 틀리지 않고 맞출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이제 제가 다시 한번 또 다루긴 할 텐데 이제 뭉탱이로 제가 어차피 이런 문제 유형에서는 이렇게 풀어라, 저런 문제 유형에서는 저렇게 풀어라, 이렇게 제가 다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답은 아까 말했듯이 2번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냥 맛배기로 지금 보여드리는 거고, 다음 강의 때는 제가 이렇게 뭉탱이로 이런 부류의 이 문제들은 이렇게 푼다라는 것을 뭉탱이로 이렇게 모아서 풀 수 있게끔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2021년 운동역학 문제 중에 마찰력 11번. 마찰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실 이게 생활스포츠 지도사 2급이 수준이 높은 것도 아니고 낮은 것도 아니지만 중요한 건 이거는 약간 이제 운동역학이다 보니까 예,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때 물리 수업 있죠, 물리. 거기에 나온 용어들이 좀 많이 나오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보면은 마찰력에 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마찰력은 추진력으로 작용될 수 없다. 자, 마찰력이 뭐예요? 이렇게 막 이제 빙판에서 미끄러지는 거랑 잔디밭에서 미끄러지는 거랑 누가 더 마찰력이, 접촉면이 더 거칠겠습니까? 당연히 이 잔디밭이겠죠. 그러니까 이게 마찰 개수가 높다. 마찰 개수가 높으니까 몸무게가 동일하다고 했었을 때도 얘가 더 마찰력이 높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마찰력이에요, 말 그대로. 마찰력이란 아까 말했듯이 이 우리가 물체에 작용하는 이 움직이는 반대 방향의 힘을 이 마찰력이라고 합니다. 보통 위에 뭐 관성력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관성력. 관성은 내가 가고 싶은 방향에 계속 있고 싶어 하는 힘을 관성력이라고 해요. 근데 좀 어렵죠? 그냥 마찰력은 움직이는 방향과 반대의 힘. 이렇게 그냥 적어 놓으세요. 외우기 쉽게. 이거를 마찰력. 오케이. 자,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아까 맨 처음 문제가 이거였죠. 마찰력은 추진력으로 적용될 수 없다. 이거 참 어려운 문제일 수 있는데, 우리는 이 추진력이라고 하는 것과 마찰력, 예를 들어서 바퀴는 이쪽으로, 차가 이쪽으로 가죠. 이게 시동을 걸면 이쪽으로 간단 말이야, 후진을 하지 않는 이상. 근데 만약에 이렇게 가야 되는데 마찰력, 바퀴가 이렇게 돌라 그러는데 만약에 이런 빙판처럼 마찰력이 없어, 빙판처럼. 그럼 어때? 막 헛바퀴 돌죠. 그럼 얘가 잘 나가요, 안 나가요? 안 나가죠. 그러니까 오히려 땅에 이 마찰력이 있기 때문에 이 바퀴는 추진력을 얻습니다. 그래서 마찰력은 이런 추진력으로 작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답이 1번이에요. 우선 알겠죠? 이 말 자동차로 얘기하니까 쉽죠? 사람도 이 달리기 할 때도 똑같아요. 만약에 빙판에서 막 달린다고 치자고, 그럼 마찰력이 없단 말이야. 마찰 계수가 높지 않으니까 빙판에서. 그럼 잘 나갈까요, 잘 안 나갈까요? 이게 진짜 뛰려고 하면 막 미끄러지려고 하겠지, 얘도 헛바퀴. 근데 바퀴 같은 것들이 훨씬 더 예로 들어주기가 좋아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추진력은 마찰력은 추진력으로 작용될 수 있다가 이제 정답이고, 최대 정지 마찰력은 운동 마찰력보다 크다. 이 말은 뭐냐면, 최대 정지 마찰력은 이런 뜻이에요. 정지해 있던 물체가 막 움직이기 시작하는 순간의 마찰력. 막 이제 정지한 상태야. 이거는 정지하고 있다가 이제 막 이제 얘가 응차 밀다가 안 움직이다가 이제 갠신히 딱 밀리고 있어. 딱 밀리는 그 시점이 최대 정지 마찰력이 되고, 그 이후부터는 어때? 이렇게 밀리기 시작하면 계속 이게 밀고 있죠. 밀게 되겠지, 힘을 주면. 그래서 이게 최대 정지 마찰력보다는 항상 운동 마찰력은 작습니다. 그래서 운동 마찰력이라고 하는 움직이는 물체에 적용하는 마찰력이라고. 그러니까 얘가 움직이고 있을 때 마찰력이 있는 거를 운동 마찰력이라고 하는데, 최대 정지 마찰력보다는 항상 운동 마찰력은 적어요. 작어. 그래서 이거 적어놔. 이거는 뉴턴 학자가 얘기한 겁니다. 최대 정지 마찰력은 항상 운동 마찰력보다 크다, 이런 얘기예요. 왜냐면 움직이고 있는 물체가 정지하다가 처음 했을 때보다는 항상
이 가벼워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돼요. 근데 이 용어를 잘 몰라서 이제 우리가 틀리는 거지. 그리고 정지 마찰력은 말 그대로 정지에 있는 물체의 마찰력이야. 그냥 얘가 밀지 않는다고 가정할게요. 그냥 박스야. 이 자체가 마찰력이 있는데 마찰력이 있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안 밀려가는 거예요. 그냥 눌러져 있는 거지. 그래서 이것도 마찰력인데 그냥 정지해 있는 상태의 마찰력은 여기가 될 수도 있고 0이 될 수도 있고 여기가 될 수도 있고 여기가 될 수도 있어. 근데 이제 딱 이 시점 막 밀고 있는데 딱 올라오는 이 피크치가 최대 정지 마찰력이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보면 이것도 어때? 최대 정지 마찰력은 운동 마찰력보다 항상 큽니다. 그리고 마찰 개수는 저촉면 형태의 영향을 받는다. 당연하지. 마찰 개수는 아까 말했듯이 이거 있죠. 빙판길과 이런 잔디밭이 있어. 이게 이제 거칠기의 뜻이야. 이게 이제 그러면 마찰 개수가 높아집니다. 이 거칠면 거칠수록. 그래서 마찰 개수는 접촉면 형태의 영향을 받아요. 그럼 마찰력은 어떻게 구하느냐? 마찰 개수와 접촉면의 수직으로 작용하는 힘의 곱으로 구하는. 맞습니다. 마찰력 구하는 공식을 쫙 보자면 이거야. 여기서 이제 마찰력, 프릭션 포스가 마찰력이거든요. 프릭션 포스, 프릭션이가 마찰이란 뜻이고 포스가 힘이란 뜻이에요. 말 그대로 얘가 이쪽으로 이렇게 가는 이 무게의 반대인 것들이 마찰력인 거야. 그럼 이 마찰력을 구하는 공식은 이 뉴턴 곱하기 이 마찰 개수 K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마찰 개수는 마찰력은 이게 마찰력이겠지. 여기서는 뭐 가지도 않고 오지도 않으니까. 그럼 여기에 대한 마찰 개수는 마찰력은 이렇게 내려가니까 이쪽의 힘이 마찰력이 되는 거야. 그럼 마찰력을 구하는 공식을 봤더니 아까 말했듯이 수직으로 그죠? 수직으로 받는 이 놈과 마찰 개수의 곱이다라는 얘기예요. 요거 곱하기 mg 코사인 세타 곱하기 이 마찰 개수, 이게 뭐다? 이 마찰력을 구하는 공식이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가 수직으로 이 받는 힘이 커지려면 뭐가 높아야 돼? 무게가 많이, 얘는 10kg고 얘는 100kg야. 그럼 당연히 100kg가 이게 m이다 보니까 질량이다 보니까 100이 더 받는 이게 더 커지겠죠. 이게 마찰력은 그래서 이런 거에 영향을 받아요. 어떻게? 마찰력의 무게와 접촉면의 거칠기에 따라서 마찰력이 이루어진다라는 거. 그래서 아무튼 뭐 답은 1번인데 마찰력은 추진력으로 당연히 적용될 수 있다라는 거. 아까 이 자동차를 잘 보고. 그래서 아무튼 뭐 이게 사실 이런 문제들이 생활체육 지도자에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생활스포츠 지도자에. 그래서 아무튼 뭐 이 마찰력에 대한 것들이 진짜 어려운 것 같지만 사실은 그런 어떤 외우는 거 있죠. 스포츠 교육학. 그거보다는 진짜 훨씬 쉽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다음 문제는 이것도 너무 쉬운 문제죠. 사실 보기에서 설명하는 운동 법칙은 물체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가 일정할 때 물체의 질량이 증가하면 가속도가 감소하게 된다. 가속도가 나왔잖아. 그럼 가속도의 법칙인 거야. 가속도의 법칙. 가속도의 법칙이 몇의 법칙인지만 찾아내면은 답이 나옵니다. 그죠? 자, 보면 이게 가속도, 관성, 작용, 반작용. 이게 뉴턴이라고 하는 이 사가가 떨어지는 걸 보고 중력이라는 걸 알게 했던 엄청 유명한 이 뉴턴입니다. 뉴턴. 근데 이제 뉴턴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아까 말했지. 이제 가속도 법칙이라는 건 알았어.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하면 가속도의 법칙이라는 건 알았는데 어떻게 찍어야 되잖아. 1이냐, 2냐, 3이냐 모르잖아. 그럴 때 이제 글자 수를 세어 알려보세요. 관성, 그죠? 관성 몇 글자야? 2글자. 가속도 몇 글자야? 3글자. 그 작용, 반작용 몇 글자야? 5글자. 그럼 어때? 뭐가 1번, 2번, 3번인 거야? 크기대로. 그지? 그럼 관성의 법칙 1법칙, 가속도의 법칙 더 크지? 2법칙. 그 다음에 작용, 반작용 법칙, 그 다음에 3법칙.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그래서 뉴턴의 제2법칙이 뭐다? 가속도의 법칙이다. 그러면은 1법칙은 뭐야? 1법칙은 관성 2글자잖아. 그지? 그러면은 3법칙은 뭐야? 작용, 반작용 5글자. 그죠? 이게 3법칙이야. 5글자, 2글자, 3글자의 법칙. 그래서 이게 이렇게 외우면 된다라는 거. 근데 이제 보기 전에 이제 또 이런 것도 한번 좀 보자고요. 가속도의 법칙은 진짜 뭔지,
힘의 작용 방향으로 일어나고 힘의 크기에 비례해서 늘어난다. 그래서 법칙에 이제 사실 뭐 이제 이런 문제도 또 나올 수 있으니까 F는 이게 중학교 물리 문제예요. 힘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다 이런 뜻이야. 너무 쉽죠? 이게 공식으로 꼭 알아둬야 돼. 그러면 힘은 질량에 비례하고 힘은 가속도에 비례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지? 그러니까 이게 힘이 커지면 가속도도 늘어나고 질량이 커지면 어때요? 질량이 커지면 어떻게 돼? 오히려 질량이 이제 힘이 이렇게 넘어오면 질량이 이렇게 넘으면 이 질량분의 1이 됩니다. 그럼 질량은 가속도의 반비례가 되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무게가 이렇게 높으면 가속도가 어때? 더 빨라져요? 느려져? 더 느려지지. 그래서 힘의 크기와 비례한다. 근데 만약에 봐봐. 힘은 똑같은데, 얘는 힘이 3이고, 어떤 사람은 힘이 5야. 똑같은 사람인데. 그럼 5인 사람이 더 가속도가 빨리 밀겠죠. 그런 개념에 힘의 크기와 비례하고, 그 다음에 무게와 반비례하고. 이거는 사실은 수학을 조금, 그러니까 수학이래. 산수만 좀 하면 쉽다라는 거. 이건 상식적인 문제죠. 힘이 크면, 그러니까 만약에 미는 힘이 커. 그럼 당연히 가속도가 높아지겠죠. 그리고 반대로 무게가 높아졌어. 근데 힘은 똑같아. 그럼 어때? 가속도가 낮아지겠죠. 이런 얘기가 됩니다. 이런 것들이 가속도의 법칙이다라는 거. 그리고 또 관성의 법칙. 자, 관성의 법칙은 이거지. 관성이란 말 자체가 외부의 힘이 가해지지 않는 한 물체는 자기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성질. 이거를 관성의 법칙이라 그래요.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딱 바닥치면 오토바이가 가고 있잖아, 이쪽으로. 그러니까 얘도 이쪽으로 가려고 하는 거야. 얘가 아무리 막았더라도. 그지? 버스가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급정거를 해도 원래 가려는 방향으로 몸이 쏠리는 거. 이걸 관성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관성의 법칙과 약간 마찰력이랑 연관성이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답은 몇 번? 2번. 이거 외우는 방법 알겠죠?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해봤는데, 자, 다음번 문제는 13번에서 13, 14, 15, 16번까지. 자, 이렇게 해봤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강의 듣느라 고생하셨고요. 오늘도 이렇게 아도노 구독, 좋아요 잘 부탁드리겠고, 자, 오늘도 하루 고생하셨습니다.